지난번에 네네. 중국 문화 탄압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네. 그럼 지금은 이제 과거 아까 역사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민중들이 반발할 수 있잖아요. 뭐 백지 들고 막 이렇게 시위도 하고 하는데, 네네. 그럼 앞으로 미래는 중국이 그런 이제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을까요? 민중 반란? 일단 첫 번째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검열하잖아요. 생각 자체를 검열하잖아요. 일단 그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단위 통제. 그러니까 민중 반란이 일어나든 민주화 투쟁이 일어나든 저항이 일어나든 어쨌든 인간의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고, 야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대화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러잖아요. 여론이 그런 걸 팽창시키고, 어떤 종류의 운동이나 저항도 여론이 형성되면서 이제 팽창하게 돼 있고, 근데 그 생각 자체, 그 여론 자체, 그 말과 글 자체를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단계부터 통제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은. 그게 첫 번째고, 민중 저항이 일어난다고 칩시다. 쳐요. 자, 옛날에는 관군들이 활 쏘고요, 혹은 총이라고 해봤자 화승총, 우리나라 말로 조총이죠. 그걸 쏘고, 그 다음에 국가의 관군들, 병사들이 창 들고 있고 칼 들고 있고, 이런 시대에는요, 밀란이 일어나서 그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고 치고 그 농민들이 죽창을 들었다고 해보세요. 제대로 만들어진 금속재 창과 죽창의 격차는 그렇게 넓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그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극단적인 차이가 안 나는 무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현대 국가는 고급 무기 체계를 정부가 독점해요. 옛날에 농민들은 죽창을 들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죽궁 혹은 뭐 돌팔매 이런 걸로 관군의 창과 칼과 활과 화살에 저항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민중들이 일어나서 탱크와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멕시코가 대통령이 나 이제 마약 카르텔과의 그 전쟁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마약 카르텔들에게 이제 항복 선언을 했다라는 그 뉴스가 예전에 이제 그 전 세계에 그 뉴스가 돌았는데, 그거는 뭐냐면 멕시코 정부가 싸워서 졌다, 그러니까 1대1로 대결을 해서 졌다, 항복선언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안을 관리하는 그 행정력의 비비로 그 각 지역에 그 마피아들이 그 마약 카르텔들이 설치는 지역에 대한 그 어떤 치안을 유지하는 작업을 손을 놨다라는 뜻의 항복선언이에요. 실제로 멕시코 시티 근처에는 마약 카르텔들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약 카르텔들이 아무리 잔인하고 아무리 영악하고 날고 기어도 전투기와 미사일을 상대할 수 있어요?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민중 반란이 일어났어요. 중국은 핵무기를 만드는 나라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드는 나라인데 정부가 어떻게 정부를 상대합니까? 그러니까 무력의 차원에서 정부는 민중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무력의 차원에서는 지금 현대 시대거든요. 민중 반란이 일어났을 때 나라가 휘청이고 막 정부가 반란자들하고 막 협상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투쟁이 성공을 한 거는요, 우리는 민주화된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절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광주에서 정말 그 신군부 50 세력이 광주에서 정말 나쁜 짓을 저질렀지만, 그 광주에서 했던 나쁜 짓을 적어도 서울이라고 하는 더 넓고 개방적인, 더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공간에서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무력 충돌로 서울에 있었던 그 시민들이 60 항쟁을 했던, 60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그 시민들, 학생들, 넥타이 부대들이 무력 충돌로 군부를 밀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민주화된 상태가 중요한 건데, 민주화가 안 된 상태에서 독재 국가에서 민중의 저항? 저는 큰 의미 없을 거라고 봅니다. 중국 CCTV 발달을 그걸 통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술과 무력 그런 걸 쓴다 하면 중국에서 부자들 많기 때문에 자식들 다 유학을 많이 보낸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결국 아까 앞에 얘기했듯이 인식의 변화가 있을 거란 말이죠. 어쨌든 구사들도 스스로 알아야 자기 중국 주류가 아니라고 이해받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자식들은 요번에 쓴 지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인식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인식 변화가 일어나는 거요.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게 중국의 부자들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대까지 형성된 부자들의 대부분이 다 외국으로 이민을 간 게 바로 그 과정이에요. 부자들 자식들이 외국에 유학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은 영국, 미국 이런 데 가잖아요. 민주주의 국가로 유학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트여요. 그 중국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부모님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계속 살 거냐. 그러니까 자식한테 설득돼가지고 온 가족이 이민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쌓아올린 부를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심각한 자본 유출이에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말까지 있냐면 과장이 섞인 말이겠지만, 중국 부자는 이제 중국에 없다, 다 외국 나갔다, 이런 말도 돌고 있어요.